안녕하세요. 네, 교정학의 임현입니다. 자, 이제 또 2022년 대비 교재가 새로 나왔고요. 교재에 맞춰서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 들어서 이 공무원 시험에 여러 가지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. 국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이 교정학, 형사소송법 전문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고, 그리고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PSAT와 또 전문 과목은 또 25문제, 그래서 문제 비중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교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예전보다는 교정학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죠. 그래서 국어 시험으로 말하면 교정학과 형사소송법의 어떤 중요성.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을 하지 않으면 또 합격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전 선택 과목 체제보다 아주 월등히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정학에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, 또 이거는 이제 그 해당 파트 선택자, 이 교정직을 선택한 사람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, 어떻게 보면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교정학을 잘 정리해서 고득점을 하게 되면 더 유리한 지위에 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자, 교정학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, 일단 교정학은 이름은 이제 교정학, 우리 9급 같은 경우는 교정학 개론으로 되어 있고 7급은 교정학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면 7급과 9급의 난이도가 큰 차이가 있지가 않습니다. 보통 9급보다 7급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,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큰 차이가 없고요. 어떤 해는 오히려 9급이 더 어렵게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험 범위라든지 난이도의 차이는 크게 있지가 않다. 단지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 같은 게 또 한두 문제 추가될 수도 있고, 그런 정도의 문제 유형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내용적인 어떤 질적인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7급, 9급 공히 난이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7급이 어려운 이유라고 한다면 선발 인원입니다. 아무래도 극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교정학 과목은 이름은 교정학 개론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교정학 파트하고 형사정책 파트,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교정학 파트라고 하는 건 교정학의 개념, 교정의 역사, 또 교정의 실태, 그리고 우리 교도소라든지 구치소, 이런 교정 관련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.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. 대표적인 법이 형집행법입니다.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. 법 제목이 좀 길죠. 그래서 이걸 줄여서 보통 형집행법이라고 하는데, 저도 앞으로 형집행법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. 법제처에 보면 이렇게 약칭을 또 이렇게 일러주기도 합니다. 거기에 바로 수용자 처우 형집행에 관한 법률을 형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형집행법으로 이렇게 약칭하면 좋겠다라고 또 일러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도 형집행법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형집행법이라든지 또는 민형교도소도 있습니다. 그래서 민형교도소법이라든지, 그리고 또 수용자의 어떤 직무와 관련, 교도 간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, 그리고 수용자의 또 호송에 관한 규정, 이런 각종 법령도 또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교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, 또 형사정책은 범죄의 원인, 범죄 실태를 파악을 해서 범죄가 왜 발생을 하고 어떤 이유로 부모로부터 안 좋은 유전인자로 인하여 범죄의 습성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, 아니면 주위의 어떤 나쁜 친구, 어떤 주변 환경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, 이런 원인을 파악해서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형사정책입니다. 형사정책 파트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 원인론에 관한 부분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, 우리 교재에는. 다만 이제 시험에서는 범죄 원인론에 관한 학자들의 이론의 출제 비중은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. 그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는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법령 문제가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. 그래서 형사정책 파트에서는 보호관찰법이라든지 또 치료감호법, 성충동 약물치료법,
전자장치 부착법,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든지, 그리고 소년법, 소년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도 있고요. 또 소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처우에 관한 보호소년 처우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법령에서 한두 문제씩 쭉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법령의 출제 비중이 많습니다.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판례 문제도 한 문제 나왔는데요. 판례가 최근에 잘 나오지 않다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판례 문제는 한 해에 한두 문제 정도, 이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구급에서 판례와 법령 포함해가지고 총 85%가 출제됐습니다. 전체 20문제 중에서 85%니까 비중이 매우 높죠.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론 파트보다는 법령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